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김현혜라고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특별 세션으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및 학교에서의 빔 적용을 주제로 네 분의 발표가 있습니다. 먼저 발주 측면에서는 발주자 입장에서의 빔 도입의 필요성, 서울시의 강성 건축팀장님, 그다음에 사업관리 측면에서는 비정형 공동시설물의 사업관리 프로세스, 김승석 CTS-ENC의 상무님, BDPP 건설사업관리단에 속해 있습니다. 설계 측면은 비정형 건축물의 설계 프로세스, 사무설계 황재 소장님, 제작 및 수도 측면에는 비정형 부품 제작 및 시공 프로세스에 대한 주제로 삼성건설의 김하성 부장, 연대대 김강민 부진이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은 네 개의 발표가 연계를 가지고 같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동대문 운동장을 설고 그 자리에 다양한 전시, 공원, 오피스 시설이 들어가는 재현장에서 이제 설계사 시공사가 모두 확정돼서 조만간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 복합 시설물은 설계, 시공 모두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빔 기반의 새로운 첨단 설계 기법과 시공, 시행 기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하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케이스인데 다양한 무게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분야별로 다 있을 텐데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또 해결책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죠. 2008년 4월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what, 빔이 무엇이냐, 그리고 why, 왜 빔을 해야 되느냐, 이게 주였던 겁니다. 근데 금년에는 더 이상 빔이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how, 그리고 who,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DDPP 프로젝트는 일석삼조의 역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내 건축가가 설계하는 건 아니지만 비정형 설계의 아주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설계 방법도 전통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달라야 되고, 지원 툴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툴, 2차원 툴, 또 3차원 건축 툴로는 참 구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공 방법도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류의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어봐도 더 이상은 여러 가지 한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창의성의 한계만 한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한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첫 번째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발주의 유형입니다. 그렇죠. 이 DDPP 프로젝트는 공공발주죠. 앞으로 많은 공공발주가 일어날 텐데 대부분이 디자인 컴페티션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해외의 경우도 아주 중요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컴페티션을 통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아까 박기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이너는 그냥 창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비정형으로 자유 형태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실제 누가 해야 되냐? 실제 실무 건축사 사무소 또는 시공업체나 갑니다. 이런 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공발주의 유형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더 중요한 포인트가
디지털 디자인 투 패브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2차원 도면이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다른 조선이나 항공이나 플랜트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도면을 그리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죠. 오히려 3차원 모델링을 통해서 바로 제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건축이 시작된다는 그런 새로운 어떤 시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종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에 개방형 빔 표준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내년 포럼에는 어떻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 또는 결과물들을 합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계, 설립, 구조, 다양한 어떤 종류의 아웃풋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쓰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분야의 그 결과물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 건축물의 요소로 만드는, 건축물의 총체를 만드는 그러한 고민을 내년에 하게 되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군데서 비리 공부 발표가 나오는데 하나의 툴만 써서 그걸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참 어렵습니다. 잘 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다양한 툴들을 가장 그 분야에 적합한 툴이 뭐냐를 고민해서 여러 개를 합쳐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앞으로의 그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자리인데 먼저 첫 번째 그 발표는 이제 그 서울시의 그 강동 총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발주처의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설계나 시공 예산은 고민이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발주처도 고민이 많죠. 앞으로의 방향은 3D 설계, 빔 설계지만 실제 대가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현행의 건축법이요. 건축물 종결 기준은 많지 않아요. 한 3개 종류만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대가 기준도 주고 또 비정형 설계도 그 기본 법규에 따라서 져야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스타일의 건축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나 법규의 그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함께 빔 설계에 연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